지금부터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캐드2 과목 1주차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온라인 강좌 듣기 시작했을 텐데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는 교수님들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한 명 한 명 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피드백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최대한 좀 천천히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지금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1차 시는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한 수업에 대한 소개와 한 학기 강의 계획 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과목에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진단평가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진단평가는 3월 20일 금요일까지 완료해야 되고요. 제가 2차 시 수업 때 진단평가 수행률을 확인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모두 해야 됩니다. 문항 많지 않고요. 한 5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클릭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학기 기본 캐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항목 많지 않으니까 꼭 수행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뭐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이 과정이 빠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 사항은 지금 학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개인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설치해 놓고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개인 노트북에 이제 오토캐드 학생 버전 깔아놓은 학생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집에 데스크탑에 오토캐드 깔아놓은 학생 집에서 수업 들으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노트북이 준비가 안 됐거나 지난 학기 학교에서 모든 과제 수행해서 집에 오토캐드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이제 같이 설치해봐가지고 아마 잘 기억날 거예요. 오토캐드 들어가서 학생 버전 다운받으면 되고요. 버전은 학교 거를 2018에 맞춰서 지금 깔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2018을 추천하고요. 나는 더 새로운 버전을, 최근 버전을 써보겠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19나 2020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버전이 높은 걸로 작업한 거를 낮은 버전에서는 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2020을 깔았는데 그대로 파일 갖고 와서 학교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은 뭐 2010 이상이면은 다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버전이 높아져서 추가 기능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기본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버전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고 학교 컴퓨터랑 맞추기 위해서는 2018 버전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학교 컴퓨터 사용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면 강의 개시하는 시점에 또 다 같이 학교 컴퓨터에도 또 세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크랙 버전이나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조교 선생님들이 깔아놨었는데 지금 좀 여의치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한 대씩 맡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캐드뿐만이 아니고 포토샵으로 도면을 매핑하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포토샵으로 도면 매핑을 한 몇 주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지금 기억들이 잘 안 날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 한두 번 활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이 나겠지만
뭐 활용 안 하고 한 학기를 그냥 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할 거거든요. 근데 NCS 수업 과정에 심화 캐드에는 매핑 프로그램 이용해서 도면에 재질을 입혀보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익숙한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해서 도면에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도비사에 들어가서 CS6 이상 설치하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크랙된 파일이 좀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치를 권장합니다. 아니면은 학생 요금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편안하게 정품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로그램, 오토캐드, 포토샵, 파워포인트 세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온라인 강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2주를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뭐 3주차, 4주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포토샵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2주차로 그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대면 강의가 시작하게 되면은 포토샵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파일 관리 및 과제 제출. 학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뭐, 이클래스 통해서 공지도 한번 한 것 같고, 단톡방에도 한번 공지가 나간 것 같은데, 제 다음 이메일이 아이디하고 비본이 도용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제 메일을 통해서 이상한 메일들을 좀 링크가 있는 메일을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안 열어봤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 링크를 누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피해를 입었다고 저한테 얘기 들어온 거는 없었는데 요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이메일 통해서 개인 이메일 통해서 과제 받는 게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서버인 이클래스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 개시 이제 하고 나서 이클래스로 과제를 받는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많을 경우에 웹하드를 오픈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웹하드를 사용하다가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메일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웹하드에 이제 자료를 올려놓으면 공개 자료가 되잖아요. 다 접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 뭐 캐드 파일이나 포토샵 같은 거 친구가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자기 과제인 것처럼 정리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고자 개인 이메일로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 생기면서 웹하드를 다시 오픈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클래스 사용하는 거지만 지금 캐드 파일 같은 게 잘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고 캡처본으로 봤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이클래스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아이디는 지금 경찰청에 일단 신고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 개인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가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도용된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열어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마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과제 제출 시 파일명.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출석부 한번 확인하니까 거의 75명, 76명 정도 학생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제 제출을 하면은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제출을 하겠죠. 파일 형식 다 같겠죠. 그런데 이제 날짜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제된 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파일 관리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3학년 돼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그럴 때 파일들이 많이 없어져서 곤란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제출일 2020년 3월 14일. 그 다음에 학번 쓰고요. 자기 이름 쓰고 그 뒤에 꼭 A반인지 B반인지 기재를 좀 해주기 바랄게요. 그래서 꼭 지키는 파일명. 이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은 제가 파일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꼭 지켜서 제출을 해주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버전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018 깔으려고 했죠. 2018 깔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노트북이나 컴퓨터 전부 다 2017 버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겠지만 버전을 2013이나 2014 정도로 버전을 확 낮춰서 제출을 해야 제가 열어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버전이나 크랙된 버전 사용할 수가 없고 정품 구매한 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017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제출할 때 꼭 2017 이하로 제출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온라인 수강 유의사항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지금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 그냥 듣고 있기 너무너무 지겹잖아. 그쵸? 그런데 반드시 정상 배속으로 들어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2배속이나 3배속으로 빨리 듣고 내용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상 배속으로 들어야 출석 인정이 가능하고요. 출석일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수강 완료해야지 출석 인정이 돼요. 내가 동영상 시작이 뭐 3월 14일 오후 4시 35분이었다면 3월 15일 오후 4시 34분 안에 수강 완료해야지 출석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강좌를 들었는데 100%가 아니야. 뭐 99.5%, 99%뭐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지각 처리가 됩니다. 정말 아쉽죠.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뭐 조금 일찍 동영상을 끊었는데 그게 완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각 처리가 돼요. 이 온라인 강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뒤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일일이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출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저 다 들었는데 왜 지각으로 체크가 됐죠? 얘기하면 출석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석일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수강 완료를 했는지, 정상 배속으로 들었는지, 100% 완료가 떴는지 확인을 하고 수강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강좌 자체가 이렇게 파일을 그대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좋을 텐데 지금 서버가 너무너무 지금 그냥 포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URL을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학생이 강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에게만 공개나 어떤 선택사항을 둘 수가 없어서 전체 공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유출을 엄격히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뭐 다운을 받아서 어디 외부로 유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절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유의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출결 체크. 자동 출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출결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부 이제 한번 출석부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A반, B반 전체 출석부 확인을 했는데 지난 학기보다 뭐 휴학을 한다던가 그런 학생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인원수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각자 이 클래스 들어가서 수강 신청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출석부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꼭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 개시일이 일단은 이제 향후 2주 후로 되어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 수업은 아침에 0교시부터 4시간 수업이고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원래 수업 시간 9시에 시작이지만 9시 3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9시에 해보니까 지각자도 좀 너무 많고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집이 먼 학생들은 좀 오기에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9시 30분에 수업 시작해서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수업이 마무리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따로 없이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수강 신청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해주고, 수업 일정은 B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그 다음에 A반은 금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한 번씩들 확인을 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볼 건데, 이번 학기에는 8주차의 중간고사가 있고요. 15차의 기말고사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없고 대신에 과제 제출 및 발표로 대신을 할 거예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만 지금 캐드2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캐드 기본 툴은 다 다룰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얼마나 자기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8주차 중간고사 때 과제 제출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할 거고요. 15주차에 과제 제출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2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하나가 마무리되어야 되고 기말고사 때 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꼭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강의 계획서 한번 볼게요.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한번들 읽어보도록 하고요.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자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수업하는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첫 시간에 오늘 1차시죠. 오리엔테이션 진단평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리엔테이션 내용 끝나고 나면은 지난 학기 수업 내용을 리뷰하면서 새 프로젝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계획안 작성하는 거, 캐드로 작성하는 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2주에 걸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번 주에 과제로 평면도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다 잡아가지고 오면 다음 시간에 치수선, 마감재, 벽면 해치, 바닥 해치 등등 다 넣어서 도면 트랙까지 넣어서 평면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3주차에 천장도 캐드 작성할 겁니다. 천장 디자인 해야 되고 조명 계획 해야 됩니다. 4주차에 인면도 만들 건데요. 1학년 2학기 때 우리 카페에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외부 인면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파사드 외부 인면 디자인 해야 되고요. 실내 인면 디자인 해서 인면도 캐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상세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상세도는 여러분들이 제도할 때 여러 번 그려봤겠지만 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등 아주 기본적인 상세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6주차에 한 주밖에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1학년 1학기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잘 되새겨서 포토샵 프로그램 활용해서 도면의 재질 및 색채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벅차겠죠.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에 다 매핑을 해야 되는데 한번 했던 거고 그때 여러 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면 그린 것, 그 다음에 도면에 매핑한 거 가지고 한 줄을 제가 더 넣어 놓기는 했네요. 한 줄을 더 넣어 놓기는 했는데 거의 과제는 한 주 정도밖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 볼 겁니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해서 발표 제출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사용할 거고 여기에 전체적인 컨셉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정리해서 앞에서 발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수업이 35명 이상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발표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어서 시간 좀 정해줄 거예요. 뭐 5분을 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압축해서 발표는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9주차부터 두 번째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똑같이 평면도에 2주의 시간을 줄 거예요. 평면도에 2주의 시간을 주고 천장도 한 주, 그리고 인면도 한 주. 근데 이번 인면도에서는 실내 인면 디자인도 하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뭐를 했죠? 파사드 계획했듯이 이번에는 사인 계획을 합니다. 사인 계획을 할 거예요. 사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이 상세도는 제작 가구에 대한 거를 이번엔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 가구에 대한 거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1학기 때 중간고사랑 동일한 형식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전에 도면 매핑 2학기 때는 한 차시밖에는 할애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봤듯이 1학 중간고사까지는 8주차, 기말고사까지는 한 주가 줄어서 7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기말까지 기간이 조금 더 이제 한 주가 빠졌기 때문에 과제 수행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할 걸로 생각이 되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배한 이유가 앞쪽에 뭐 개강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두 회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까지 그 차시를 조금 더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 8주차와 15주차에는 수업은 없고 평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온라인 강의 2주 빼고 수업, 평가 2주 빼고 그러면은 한 11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조금 과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빠듯할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프로젝트 2개 수행한다고 얘기했었죠. 중간고사까지는 카페와 상점이 같이 들어와 있는 복합 공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사무공간, 업무공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학년 2학기 때 카페, 상점 이제 복합 공간을 다른 학년은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됐었어요. 앞쪽을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조금 공간이 작은 카페 공간을 하나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카페와 상점 복합 공간 디자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공간, 금융 관련된 업무 공간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구에 사인 계획부터 이제 각 실별로 사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바쁘겠지만 이 두 가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한 주에 4번으로 나눠서 25분씩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업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두 번째, 2차시 다음 수업에서 정확한 수행 과제에 대한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4차시, 4차시까지 있는 수업 중에 1차시 수업을 완료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파일을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개 묶어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양해해 주고요. 지금 뭐 곰캠이라든지 곰믹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 갖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좀 미흡하고 좀 지루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주차 수업이 4개의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분, 15분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기를 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25분 채운 걸로 한번 올려보고요. 만약에 뭐 유튜브 업로드가 안 된다든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은 좀 건의를 해주기 바래요. 25분 쭉 연결해서 듣는 게 힘들면 10분, 15분 정도 더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은 25분짜리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꼭 첫 주차 수업 들은 거 듣기가 지루했다든지 아니면은 폰트가 작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의사항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